하나, 둘, 셋, 넷. 현도야, 들려요? 칠판이나 찍어야겠다. 지금 나인? 현지, 아니 지현이 많이 졸려요? 그래요? 어떡하지? 아이고. 좋아. 들어왔나? 현도야, 소리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현도야, 소리 들려요? 헛둘, 헛둘. 들리니 나의 소리가. 오케이. 자, 그 다음 해볼 것은 이제 특별히 문제라기보다는 내용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기초 연력학. 연력학이 갑자기 수능 커리큘럼이 빠지긴 했는데 이게 서울대 입시에서는 굉장히 그 연력학 문제가 자주 나오는 편이거든요. 여러모로 잘 하셔야 되는데 연력학도 이제 사실은 아주 잘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되지만 뭐 다 자세히 할 수는 없고 기초적인 내용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뭐부터 한번 해볼까? 엔트로피. 자, 이 녀석은 어떤 시스템 내 입자들이 보이는 무질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무질서라기보다는 파서빌러티 포저빌러티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쓰는데 이제 이게 파서블 모션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정확한 표현은. 근데 그 이제 뭐 그렇게까지 고등학교 과정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뭐 무질서한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보통 쓸 때는 이제 S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저 엔트로피 같은 경우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이 클라우지우스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명이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제 고등교과 과정에서는 뭐 클라우지우스나 볼츠만에 대한 업적을 직접 언급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저 무질서한 정도다 뭐 이런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universe. 지연아? 무슨 뜻이에요? universe. 바로 우주 혹은 전체 이런 식의 표현을 쓰잖아요. 자, 근데 얘는 어떻게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시스템 그리고 서라운딩 이렇게 구성이 된다. 라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지연아, 시스템을 뭐라고 번역하죠? 개? 멍멍. 그건 개죠. 이건 개. 알겠죠? 서라운딩은 뭐라고 번역하죠? 주위, 뭐 주변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럼 시스템과 서라운딩의 정의가 뭘까요? 시스템의 정의가 뭐예요? 바로 그걸 들여다보는 사람. 그걸 그 자연과학에서는 그 사람을 연구자라고 하면 되겠죠. 그 연구자의 관심 영역. 그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서라운딩은 뭘까요?
지연아, 서라운딩은 뭘까요? 주위 주변. 바로 not system을 서라운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우주에 대해서 어떤 연구자가 난 이만큼 관심이 있어 라고 하면 그게 시스템이고요. 그걸 뺀 나머지를 다 서라운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 유니버스 시스템 서라운딩의 관계 때문에 이 전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는 바로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에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 요거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서라운딩을 다 더해야 유니버스가 될 테니까 요 각각의 엔트로피 변화를 이렇게 등호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렇죠? 이것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2. 두 번째가 아니고. 그 다음 3. 영향을 주는 요인들. 자, 첫 번째는 Q. 자, 이게 뭐냐면 열량을 얘기하는 건데, 이 열량이 늘어나면 저 엔트로피는 항상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력학적 정의상 열은 그 대상의 케이오틱 모션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케이오틱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말 번역은 무질서. 모션은 움직임. 그래서 무질서한 움직임이 많아지면 당연히 더 무질서해지겠죠. 그래서 열 자체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열이 많아지게 되면 엔트로피는 항상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T, 온도입니다. 얘는 온도가 작을수록 엔트로피 변화량이 커집니다. 그럼 뭐 델타 S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커진다. 이것도 뭐 델타라고 합시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저온일수록 열을 받아들일 때 무질서도 증가율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예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코가 간질간질 해가지고 에풍 하고 이렇게 재채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무도 떠들지 않는 촉촉한 도서실에서 똑같이 에풍 했다고 쳐봐요. 그럼 사람들이 응? 하고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크기의 에풍 이건데, 예를 들면 뭐 토요일 오후 2시 코엑스 이런 데서 내가 에풍 했다고 쳐봐요. 그럼 사람들이 뭐 알기는 하겠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겠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상황이 원래부터 온도가 낮아서 열 함량이 적을수록 어떤 열이 들어올 때 그 변화가 확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재채기를 해도 조용한 곳에서는 확 티가 나지만 시끄러운 곳에서는 전혀 티가 안 나죠. 그래서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이제 4. 엔트로피 변화 표현. 첫 번째 일 델타 S 서라운딩.
자, 델타 E 서라운딩 어떤 거냐? 요거. 바로 어떻게 표현된다? T분의 Q 서라운딩.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보이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때 T는 온도고요. 얘는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량입니다. 그거를 Q 서라운딩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서라운딩이 더 많은 열을 흡수할수록 엔트로피 변화가 커진다는 뜻인데, 이거 자체가 정입니다. 엔트로피의 정입니다. 아니, 왜 저러냐가 없어요. 저게 정이기 때문에 외우시면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얘는 그냥 이렇게 정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었던 이 논리가 거의 그대로 지켜지고 있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얘는 조건이 필요해요. 바로 지구처럼 거대해서 시스템의 발열 혹은 흡열에도 온도가 일정한 서라운딩의 경우 이 수식을 쓴다는 얘기예요. 자, 발열 혹은 흡열. 발열? 뭐가 있을까요? 자, 라면 끓여 먹으려고 그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렸어요. 그럼 가스레인지가 뜨끈뜨끈하면서 발열 반응이 되겠죠. 하지만 라면 끓여 먹으려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다고 갑자기 지구 온도가 10도가 올라가가지고 인류가 멸종했다. 자, 이건 어때요? 이상하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죠? 즉 내가 발열 반응을 국수한 영역에서 가스레인지 좀 켜가지고 발열 반응을 했다고 해도 지구 전체의 온도는 거의 변함이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요즘 좀 변하죠. 그래서 이제 좀 난리가 나는데, 하여튼 200년 전 관점으로는 안 변한다고 치자 이런 말이죠. 그럴 경우 엔트로피를 이렇게 표현한다.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모든 문제에서 이 지구처럼 거대한 서라운딩을 항상 가정하기 때문에 이 소식은 항상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E. 델타 S 시스템 수학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화학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수학적으로 상당히 좀 까다롭게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영재고, 과학고 내신으로는 저걸 배우지만 입시 과정에선 저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직접 구하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꼭 기억할 건 서라운딩의 엔트로피가 이리 표현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 줄게요. 줄게요. A 두 번째 E 연력학 제2 법칙. 자, 연력학 제2 법칙은 뭐냐면 이겁니다. 고립계에서
자발적인 반응은 항상 델타 S 유니브, 항상 전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뭐 반응이라고 해도 되고 변화는, 요걸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델타 S 유니브가 0보다 커진다. 아시겠죠? 알겠죠?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표현되는 걸 자발적인 변화라고 하는 걸 그걸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해요. 그럼 이것으로부터 또 중요한 게 바로 변화의 자발성인데, 이 변화의 자발성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여기 줄게요. 줄게요. A. 자, 첫 번째 일, 전 우주의 엔트로피를 구했더니,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요 전 우주의 엔트로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 엔트로피의 서라운딩 엔트로피의 합이라고 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연력학 제2법칙은 항상 누구에 대한 거냐면 전 우주의 엔트로피에 대한 법칙이에요. 연력학 제2법칙은 시스템에 적용하는 법칙도 아니고요, 서라운딩에 적용하는 법칙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연력학 제2법칙은 시스템에 적용하는 법칙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걸 헷갈리면 안 돼. 얘는 어디에 적용하는 거다? 여기에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둘을 더한 전 우주의 엔트로피에 적용하는 거다. 아시겠죠? 자, 이때 어떤 물리적 계산을 해보았더니 전 우주 엔트로피 변화가 0보다 크다. 이게 무슨 의미냐? 바로 이겁니다. 어떤 변화를 상상하는 거예요. 자, 상상아시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 그래서 어떤 변화를 상상했더니 그것이 자발적일 때 전우주 엔트로피 변화는 항상 0보다 더 큽니다. 이때 이 자발적, 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연아? 자발적이 무슨 말이에요? 자발적이 뭔 말이에요? 어? 아, 스스로요. 영어로는 스폰테이니어스예요. 근데 저 스폰테이니어스라는 말도 자발적이라는 말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매우 안 좋은 말이에요. 저 뜻은 무슨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상식적이라는 말이에요. 당연하다는 뜻이고요. 영어로 쓰자면 natural, 아니면 rational, 뭐 common sense 다 좋아요. 이런 뜻의 말이 자발적이에요. 쉽게 바꾸면 어떤 변화를 상상했더니 그것이 당연하더라. 그게 자발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폭포수가 아래로 떨어진다. 자, 폭포가 아래로 떨어졌어요. 자,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죠? 근데 그 상상이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에요? 당연한 상상이에요? 당연하죠. 그럴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혹은 방귀를 뀌었더니
냄새가 난다. 자, 뭔 말이다? 내가 그래서 방구를 부은 꼈어요. 부은 꼈는데 이게 갑자기 스물스물 퍼져가지고 지연이 코 속으로 슉슉슉 들어갔어요. 지연이가 이렇게 했어요. 자, 그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죠. 그 다음 하나만 더 써볼까요? 어떤 생명이 한 살 이후 죽는다. 자, 어떤 생명체가 새끼로 태어나서 계속 먹고 자라서 등치고 커지고 그 다음에 뭐 지도 새끼도 놓고 하다가 어느 순간 늙어서 죽었어요. 자, 그런 거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죠. 자, 저 과정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당연한 상황이에요? 당연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물리학적 계산을 하면 항상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이 델타 S 유니브가 음수가 되는 건 어떤 상황일까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어떤 변화를 상상했더니, 자, 수학적으로 양수하고 음수는 서로 무슨 관계예요? 수학적으로 양수와 음수는 서로 무슨 관계예요? 반대 관계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변화를 상상했더니 그것이, 자, 자발적인데 자발적이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그것이 자발적에, 자, 양수하고 음수는 서로 반대잖아요. 반대니까 자발적인 것에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반대말을 쓰면 되겠지. 그럼 반대말이 뭐예요? 자발적의 반대말이 뭐예요? 바로 비자발적이야. 이렇게 쓰면 수학적으로는 완벽하죠. 여기서 B자가 아닐 B자거든. 그런데 이 비자발적이라는 말의 그 영어 단어는 non-spontaneous예요. 근데 spontaneous라는 말만큼 non-spontaneous도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왜냐? 이 non-spontaneous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spontaneous가 상식적이고 당연하고 내추럴하고 rational하고 commonsense한 게 spontaneous라고 했잖아요. 그럼 non-spontaneous는 무슨 말일까요? 자, 그러면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를 반대로 예를 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폭포수를 상상을 하는데 아래에 있는 물이 위로 확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 방귀를 껴서 방귀 분자가 지연이 코 속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지연으로 코 속으로 들어갔던 방귀 분자가 갑자기 빠져나와서 스물스물 모여가지고 내 똥꼬로 다시 슉 들어가더라. 이게 반대 아니에요, 그렇죠? 세 번째, 어떤 생명이 태어나긴 했는데 5만 년이 지났는데 안 죽어. 계속 살아있어. 그게 이거 반대잖아.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불가능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비자발적이다라는 말보다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훨씬 와닿죠? 그럴 때 계산을 하면 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델타 S 유니브가 0. 자, 0인 거는, 자 보세요. 음수도 아닌 거고 양수도 아닌 거죠. 얘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말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게 써야 돼.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바로 어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떤 변화를 가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변한다는 걸 상상한다는 건 그 변화가 있다라고 딱 가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말이 되느냐 말도 안 되느냐의 판단이 이거라면 얘는
그 변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평형. 아시겠죠? 알겠죠? 이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자발성의 판단이에요. 아시겠죠? 완전 중요합니다. 알겠죠? 완전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연력학 제2법칙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걸 인식을 해둬야 이걸 가지고 관련된 문제들을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연력학은 굉장히 그 체계화된 학문이고 완성이 된 지 100년이 넘거든요. 이미 100년 전에 완성이 된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연력학은 관련된 그 수리적인 연습 문제가 억수로 많아요. 한 거짓말 좀 보태서 한 연습 문제 2만 개쯤 있을걸요? 하지만 입시 과정, 특히나 화학 입시 과정에서는 얘를 수학적으로 풀어라 잘 안 나와요. 아, 나오는구나, 서울대는. 자, 슬쩍 나오는데 그건 뭐 운에 맡겨야죠. 맡기는데. 보통 뭐가 나오냐면 화학에서 연력학은 진짜로 적분하고 막 미분해서 막 계산을 하고 보다는 뭐가 나온다? 이 어떤 주어진 화학적인 현상이건 물리적인 현상이건 그것에 대한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말로 표현하는 거 알겠죠? 그 말로 표현하는 게 시험에 거의 대부분 나와요. 그걸 이따가 하나씩 보게 될 거예요. 서울대에서 문제를 어떻게 냈는지. 아시겠죠? 그때 뭐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게 관련된 수식을 알고 있느냐보다는 그걸 말로 표현할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요런 표현이 있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완전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알아야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됐다. 가만히 있어 보자. 연력학 관련해서 뭐 중요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좋다. 그러면 좀 쉬었다가 7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이 누구냐? 현도 밥 먹고 오세요. 현도 저녁에 올 거예요? 현도 7시에 와요? 7시에 올 거죠? 아, 7시에 못 와요? 어디 가는데요? 아, 생명이요? 그래요. 오케이. 안 온다고요? 알았어요. 그래.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 아니지, 여기 안녕 해야 되는데.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됐다.